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제가 9평 끝나고 이제 막 조급해진 마음에 앞서서 막 달려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9평을 제가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13번하고 21번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다 맞았어야 돼 라는 얘기를 총평에서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기출을 꼼꼼하게 잘 봤다면 사실 9평은 막 아주 새롭거나 뛰어나게 어려운 그런 느낌은 아니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 많은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요 시기로 봤을 때는 엔젤을 풀고 있어야 맞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어느 정도 잘 보고 복습을 계속 해오면서 지금 미니모이나 투게더백을 분명히 풀고 있을 거란 말이죠. 미니모이는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한 큐랑도 같이 풀어왔을 거라서 오늘은 투게더백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려고 해요. 엔젤은 쓰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매번 단계마다 저는 쓰임이 있고 여러분들이 얻어갔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맞게 문제 구성도 하고 난이도 조절도 해요. 자, 일단은 투게더백 난이도부터 좀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이제 친구들이 풀면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선생님 저는 어느 정도 풀면 몇 개 정도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얘를 선생님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걸 다 맞으라고 내는 문제는 아니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고 싶었던 엔제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쫙 봤을 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있잖아. 선생님 제가 기출을 하도 많이 봐서 외운 건지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있지. 그거에 대한 해소가 나는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난이도는 당연히 그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해서 어려운 사점, 중킬러, 킬러 중에서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풀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사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손도 못 대면 안 돼. 이거는 손도 못 댈 정도는 아니어야 되고 준킬러라고 내가 생각하는, 물론 내가 이거를 별표를 해줄까 하다가 일부러 안 했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거를 구분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는 가지셔야 나중에 풀모의를 보면서도 넘길 것 넘기고 풀 수 있는 거 이런 구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표기도 안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야. 풀어보면 아 이거는 어려운 문제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거고,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일단 지금 풀고 있다면 하나도 못 푼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사실 한 큐 복습을 꼼꼼히 하면서 보셔야 되는 게, 시작도 못할 만한 거는 그래 킬러 정도로 내가 예상을 하고 낸 문제는 좀 못 풀 수도 있다 치자고, 근데 어려운 사점이나 준킬러 정도는 손은 될 수 있어야 돼요. 엔제에서 내가 가져갔으면 하는 게 이 정도거든요. 내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술술술술 풀려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끝까지 풀 수 있으면 당연히 가장 좋지. 근데 그렇게 풀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만 낸 건 당연히 아니고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건 안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문제, 그리고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들을 봤을 때 손도 못 대는 문제는 요즘 없다 그랬잖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야. 적어도 최소한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못 쓰는 거는 여기서 이제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채워 넣어야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거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선생님 제가 문제를 하도 많이 봐서 외운 거인지 아는 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여서 솔직히 얘들아 니네가 Q&A에서 이렇게 딱 한 줄을 남겨주잖아. 선생님 제가 아는 건지 외운 건지 모르겠어요 라면 네가 너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아니? 이게 정답이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이상 나도 알 수도 없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문제를 풀려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하지. 항상 이건 이제 모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넘어가면서 왜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지를 다 내가 야 설명해봐라고 했을 때 입으로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거니까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까지 설명이 돼야지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 이 외운 거와 아는 거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한 문제들이 있어.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달달달 외워라 이렇게 절대 하지 말라 그러잖아. 왜냐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한계는 여기서 나타날 거야.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잘못 외우고 있고 여기서 더 이상 뇌절이 딱 오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꼼꼼히 얘네들을 파고 드셔야 돼요. 그냥 당장 해설을 들을 게 아니라 어떻게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 해설을 듣고 나서도 혼자 스스로 여기서 왜 이런 게 뽑아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말고 만약에 여기서 뇌절이 오면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문제를 봐봐. 생각해봐. 우리가 어려운 4점 정도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보통 어려운 4점이 제일 많고 중킬러 킬러 이렇게 구성이 될 텐데 이 4점 문제들조차도 어려운 4점 이하의 문제들조차도 솔직히 못 푼다면 그거는 사실 그냥 기출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 풀 수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 제가 구분이 잘 안 가요라고 한다면 상관없어. 왜냐면 보통 4점 정도 문제는 외운 거든 아는 거든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야.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 왜냐면 외울 것도 딱히 없고 알 것도 딱히 없어. 이 정도는 알아야 풀 수 있는 거고 솔직히 대강 선생님 저는 진짜 수학 똥망청이어서 숫자도 겨우 읽어요. 이랬을 때 그래서 외워서 푼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풀릴 거거든. 이거는요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그게 그거야.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4점 이제 한 요즘 문제로 치면 공통 과목에서 한 8번, 9번부터 조금 어려워하잖아. 8번, 9번, 10번 정도까지는 어디서 많이 푼 느낌이라서 풀렸어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게 외운 건지 아는 건지 그거는 이제 기출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잖아. 근데 보통 요 정도 문제들까지 풀리면 내가 어떻게 느꼈든 풀렸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외운 거 아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문제는 여기야, 여기. 이거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외워서 풀었던, 알고 풀었던 어느 선까지는 분명히 경험에 의해 풀릴 거야. 문제가 다 그래. 어느 정도까지는 경험에 의해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완전 새로운 느낌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이 경험에 의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서 달달 외웠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방식이 있어서 외웠든 아니면 문제를 여러 번 보고 경험하고 복습을 해서 아는 거든 여기까지는 똑같아. 이 보통 4점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어느 정도까지 접근은 되는 건 똑같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무조건 돼야 되는 건데 문제는요. 이 이후에요. 새로운 느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외운 거에 전형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주자면 꼭 외웠다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제 킬러 문제들을 못 풀었으니까 중킬러 킬러랑 계속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는 이 새로운 게 그래프의 유추라던가 이거 특히 너무 많잖아. 요즘 이거 많잖아요. 아니면 솔직히 계산법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이것도 뭐 암기억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많이 봐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 다행히도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그래프 유추라던가 아니면 도형이라던가 이런 거 있죠. 이런 데서 찾아줘야 되는데 나도 물론 도형에서 맨날 얘기하는 5가지 정도만 알고 있어라. 근데 그 이후부터는 너네가 그 5가지를 베이스로 도형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면서 찾아야 된다고. 이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뺐던 게 13, 21번이었고 심지어 그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13번하고 21번 빼고는 다 맞았어요. 아주 잘했어. 나 아주 잘했다 그러거든.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도형을 보면 되고 솔직히 말해서 운이 따라주면 맞을 거야. 운이 따라주면 맞을 거고 그날 보이면 맞는 거고 안 보이면 안 맞는 게 이게 운이라 어쩔 수 없어. 근데 확실히 도형을 10개 본 친구랑 100개 본 친구는 달라. 당연히 더 잘 보일 거야.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이제 왜 이 그래프 유추 얘기를 했냐면 킬러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봤잖아. 그러면 솔직히 그 문제 보면 답이 보여. 이제는 그걸 우리가 여러 번 풀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3차 함수인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니면 4차 함수나 이 문제 4차 함수인데 이런 모양이었지. 이런 게 보인단 말이야. 이거는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게 외운 거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문제 그 기출을 하도 복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 박혔으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점검을 해보시려면요. 왜 이 그래프였는지, 처음부터 4차가 이런 상황에서는 왜 안 됐는지 이거를 조금만, 물론 4차가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다 볼 순 없어. 하지만 이걸 내가 외웠는지 외운 게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이런 거 하나를 그려놓고 왜 안 되는지 잠깐만 생각해 보셔도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외웠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솔직히 이제 킬러 기출 다 봤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뭐 판단하고 말고도 없어. 나는 그냥 문제만 봐도 이게 떠올라 버려. 솔직히 그렇잖아.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엔제인 거야. 그래서 엔제로 새로운 문제를 제가 드리는 거고, 엔제를 만들 때 되게 조심했던 게, 나는 내 엔제, 내 투게더 100에 애매하게 기출하고 비슷하게 숫자만 바꾸는 그런 문제 안 넣어. 왜냐면 그런 문제는 이미 여러분 이미 한 큐 여러분 다 푸셨잖아요. 한 큐 투게더 푸신 분들, 투머치 푸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제가 워크북으로 드리는 문제가 쉽지 않아요. 기출 풀 수 있다고 그거 바로 풀 수 있지 않아.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엔제로 써도 돼. 그러니 거기 너무 연연하지 말라. 이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혹시나 이제 엔제를 풀다 부족하신 분들 글로 가셔도 충분히 복습이 또 될 거야. 안 풀릴 거거든. 안 풀리는 게 많을 거거든. 물론 다 안 풀리면 안 되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엔제라는 건 나는 어느 선까지는 풀 수 있어야 돼. 처음 보는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외운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식을 보고 정리하고 아무리 복잡하게 써 있어도 식을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공부를 했다면 가나다에 나와 있는 거 한 줄 한 줄을 읽으면서 옆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쓸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마다 상황이 다 다를 것이고, 물론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거든. 여기까지는 이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였다. 예를 들면 뭐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X축에서 뒤집고, 뭐 Y축이 뭐 Y는 A에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서 뒤집어 올리고, 특히 요즘 많이 나오는 교점의 개수 세서 그게 뭐 불연속인점 이런 것들 지금 내가 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여러분들이랑 강의를 했고 여러분들은 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처음 듣는 거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이거는 이런 문제 있었지. 물론 몇 번이 어디였어.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그것도 이상해. 근데 이런 문제 있었지. 그치? 막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것도 있었고 각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Y축이 이렇게 바뀌면서 개수가 달라지면서 불연속적이 생기는 것도 있었어.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식이 주어지거나 했을 땐 거기까지는 풀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걸로 좀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이렇게 Y축을 가지고 이제 교점의 기수를 세는 걸 했다고 쳐보자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번에는 기울기로 바뀌었네? 한 점을 주고 기울기를 가게 됐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에서 달라지는 게 기울기인데 이게 못 풀만한 얘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고 요런 점들, 요런 극값이나 아니면 그래프가 더 복잡할 때는 변곡점이나 이런 특수한 점들에서 요것들을 좀 살펴보자. 그럼 그 특수한 점들에서 분명히 바뀌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접하기 때문에 당연히 0개였다가 1개였다가 2개로 바뀌는 이런 불연속점들이 생길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기울기가 됐던 아니면 뭐가 바뀌었든 복잡하게 바뀌어도 베이스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새로운 부분이라는 얘기야. 이거는 외운다기보다 물론 극값 이 정도로는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뭔가 하기에는 여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근데 문제를 내가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문제를 많이 봤다면 4차 함수 같은 복잡한 케이스들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 문제 저번에 봤던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때 그래프가 이 정도 느낌이었어. 그때 교점이 몇 개였고 이 정도가 기억이 난단 말이야. 이거는 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 번 복습을 했기 때문에 내 얘기가 지금 들릴 거야. 이게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들리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을 때 그게 되게 경험의 중요성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문제를 적게 풀고 새로운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이걸 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좋아. 확신이 있으면 되지. 그러면은 그 정도 확신이 있고 머리가 좋으면 어차피 공부 대충 해도 어차피 잘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근데 나의 걱정은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서 외우기 시작하면요. 솔직히 그래. 너네가 그렇게 암기를 잘해?
나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미안하지만 내가 너네보다 암기를 못할 수도 있거든. 나는 암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국어 잘 못 봤다 그랬잖아. 이렇게 나는 국어를 컷하고 내가 한국말을 못하니?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굳이 내가 이렇게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런 것도 싫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암기가 잘 되면 암기 과목은 다 맞으셔야겠네요. 근데 시험장이란 말이야. 그거를 기억이 안 났을 때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이거를 많이 풀어봐서 아까 내가 막 지금 읊는 것처럼 여러분도 읊을 수 있을 거야. 많이 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거랑 비슷했던 건데 이러면서 이거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그렇게 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학교에서 애들이 많이 푸는 걸 난 봤잖아. 그렇게 해서 풀어보는 건 좋은데 내가 만약에 기억이 안 났을 때도 끌어올릴 이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볍게 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 성대경시 이런 거 알지? 막 스카이캐슬인가? 막 어디서 막 나왔었잖아. 성대경시. 내 시스터, 딸, 즉 조카, 7 years old. 알지? 유치원생이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우리 내가 자주 얘기하는 우리 시스터가 이대법대 나왔잖아요. 공부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대법대 가고 엄청 펑펑 울었다고. 미끄러져가지고 수능에서 미끄러져서 이대법대 가서 펑펑 울었으나 우리 집은 원래 재수를 안 시켜. 우리 집은 재수 없어. 막 이런 집이야. 그래서 아무도 재수를 못했어. 그래서 이대법대를 가서 열심히 다녔지. 괜찮았어. 왜냐면 이때는 지금이랑 완전 달라. 이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얘기야.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큰 차이 같잖아. 근데 우리 언니가 애가 7살이라니까? 우리 언니 그리고 결혼을 좀 빨리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이 언니가 이대 법대라는 건 외우는 걸 더럽게 잘한다는 얘기야. 문과 중에서도 외우는 걸 진짜 잘해서 이분이 수학을 외워서 푼 분. 근데 생각해봐. 너네 지금 0몇 년생이니? 이 언니 시험이 0몇 년생이 봤단 말이야. 근데 그때 시험은 우리 교재엔 들어있지도 않아. 왜냐? 볼 필요가 없어. 쉬워. 완전 방향성도 다르고 어렵다기보다는 지금의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이때는 외워서 풀어도 될 때였어. 그렇지만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우리 언니 얘기를 한번 언니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안 볼 테지만 뭔가 지금 아마 우리 언니는 수학을 외워서 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어. 고등학교 내내 힘들어했어. 그거밖에 안 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대신에 그게 있었다 얘들아. 범위가 엄청 많았어. 너네가 배우는 거에 거의 2배 정도 되는 범위였고 그 대신 얕게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외우는 게 가능했거든. 지금처럼 그래프, 유추, 뭐 도형 박스 이런 거 없어. 진짜 간단해. 너네 보면 이 시제로 돌아가고 싶다 했다가 분량 보면 차라리 지금이 낫다. 거의 그 정도가 될 거거든. 그래서 이게 가능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딸 낳았잖아. 7살. 유치원생. 성대경시 문제를 풀더라고. 살기 힘들어 얘들아. 니네가 나. 살기 힘들어. 성대경시 문제를 푸는데 봐봐. 내가 우리 언니가 어제 나한테 질문을 했어. 야 이렇게 시작을 해 우리 집은. 야 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어. 성대경시 문제인데 어디서 많이 본 문제 아니니?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을 만한 그런 거야. 이렇게 돼서 관역이 있다. 1, 2, 3, 4, 5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198번 문제. 기억나. 그 다음에 200번 문제. 너네도 봐봐. 너네가 보고 이거를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가 5, 2, 0. 여기다가 화살 4개. 화살 3개. 여기다 화살 4개를 꼽아. 문제가 똑같은데 우리 언니가 공부를 좀 했잖아. 그래도 전교 1, 2등 계속 하던 분이란 말이야 이분은. 근데 이걸 보니까 언니가 약간 의문이 드는 거지. 야 이거 풀었는데 이렇게 푼 거야. 해설을 똑같이 내가 우리 언니가 캡처해서 보내놓은 걸 똑같이 써볼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풀 것 같아? 3개를 쏜대잖아. 근데 이제 우리 애기가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지.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쭉 이렇게 선을 긋고 몇 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12개. 뭐 이렇게 썼겠지? 답이 없었어. 이렇게만 나왔단 말이야. 야, 얘는 이렇게 푸는데 그 다음에 얘가 뭐였냐면 해서 쫙 다 써. 쫙 다 쓰는 거야. 다 써서 이게 점점점 아니고 쭉 써. 다 따진 다음에 0000 이렇게 끝났단 말이야. 이걸 줬어. 야, 얘는 왜 1부터 더하고 얘는 왜 5부터 더해? What? What? 일리가 있는 질문이긴 하잖아. 근데 우리 언니는 뭐라고? 암기왕. 모든 걸 다 외워. 참고로 이때는 과학도 있었어. 여기는 5과목 볼 때. 국영수사 과를 문과가 다 보고 이과도 국영수사를 다 봐. 내가 이 시절이 아닌 게 난 너무 다행이야. 난 사회 봤으면 난 망했어. 근데 암기왕. 근데 이제 우리 언니는 수학을 거의 문제까지 다 외워버린 스타일이야. 그러니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는데 다행히도 그 당시엔 이걸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는 정도였어. 근데 이제
이 언니가 이걸 보니까 이상한 거야. 언니는 외워야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시작하고 얘는 이렇게 시작하지? 내가 킹 받는 얘기가 몇 개 더 있는데 내가 나중에 많이 해줄게. 여러분들 대학 가면 이제 웃긴 얘기를 많이 해줄게. 근데 이렇게 너네 같으면 뭐라 그럴 거야? 얘는 왜 이렇게 하고 얘는 여기서부터 더해? 그래서 내가 그냥 솔직히 이거는 그냥이야. 왜냐면 0000부터 세도 되는데 55부터 세는 건 사람이 화살을 4개 쏘는데 그냥 여기다 먼저 맞추고 싶을 뿐이야. 0000 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 여러분들도 이게 이질감이 없지. 왜냐면 우리가 5부터 시작해서 작아지는 걸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 우리 조카 이런 문제 처음 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언니가 이제 막 이걸 같이 옆에서 봐주는데 이상한 거야. 왜냐면 경험이 없잖아. 새로운 문제인데 왜 얘는 이렇게 보고 얘는 이렇게 돼. 언니는 뭔가 이거를 정해야 되는 거야. 자기는 외우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있는 걸 받아들이고 풀이해서 풀어보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 이게 경험에 의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걸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이 정도는 질문할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이렇게 해서 점점점이라고 쓸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니네가 빨리 말해봐요. 뭐야? 1 차이 나니까 111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111, 112, 113 세 개 딱 쓰고 쭉 내려갔어. 해설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어차피 하나 차이 난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3개를 확인했으니 어차피 3개 다 1로 가면 15밖에 안 돼. 그러니 3부터 15에서 이어지는 숫자 연속된 자연수가 나올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언니의 그 다음 질문이 또 킹 받았어. 그러면 얘는 하나 차이라서 이렇게 푸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닌 거야? 라고 묻는데 진짜 카톡을 쓰다가 뭐라고 써야 되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얘들아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 내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너네가 외워서 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외워서 이 정도로만 봐도 우리 조카를 망치는 길일까 봐 내가 엄마한테 맨날 일러서 엄마가 언니한테 계속 뭐라고 하거든? 엄마 언니 이상하게 가르쳐! 막 이러면 야 너 정인이가 그런데 막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들도 아직 시간이 있잖아.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거는 뭐 아니니까 이렇게 된다? 정확히 얘기하면 물론 여기가 246, 12 되면 다르게 풀어요? 이렇게 풀어요? 246, 80이어도 이 방법으로 풀 거야. 다만 연속되지 않을 뿐이야. 246, 80이어도 우리는 나열하지 않을 거야. 그거 다 나열할 필요가 없어. 몇 개만 나열해보면 어차피 등차 수열로 나올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언니한테. 그래서 7살의 성대경시 수준은 여기까지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1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얘는 이렇게 더해보면 물론 1이어서가 맞지만 더해보면 이렇고 얘는 이래서 이래라고 막 구구절절도 설명을 해줬거든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를 1이어서라고 하기에는 2, 4, 6, 8, 10이어도 3, 6, 9여도 4로 시작하는 4의 배수여도 어차피 방법은 똑같이 푸는데 그만큼 바뀌면 못 풀 거란 말이야. 이렇게 배우면. 나는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단순하게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 비슷하게 조금 뭔가 바뀌었을 때도 풀려면 정확히 그 과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바뀌더라도 이거 여기서부터 지우고 그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어디선가 막힌다면 그 힘이 부족한 거야. 그거를 엔제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엔제의 쓰임은 그거야. 여러분들이 엔제를 풀 때 일단 뭐 여러 가지 엔제가 있겠지만 선생님의 투게더 백은요. 중간에 막히길 바라. 내 목적은 그거야. 어느 한 구석에서 막혀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풀어나가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넣어놨어. 보면 알 거예요. 물론 계산 연습해서 쭉 풀어가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비슷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하는 문제들이 많을 거야. 어렵지 당연히.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아래로 써내려가는 힘을 좀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한 큐를 강조했던 건 한 큐도 제대로 못 봤으면서 새로운 문제 뛰어들지 말라는 거지 한 큐를 죽어라 붙잡고 있으라는 건 아니야. 그리고 한 큐가 어느 정도 1회독 정도 됐다면 그 다음부터 복습하면서 계속 새로운 문제를 이제는 풀어주셔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스스로 이건 내가 정말 낮게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거고 우리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풀면서 이거를 알고 푸는 건지 단순하게 외워서 푼 건지 이 부분이 바뀌었을 때도 내가 풀 수 있는지를 엔제 투게더백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셔야 되고 풀모의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갈 텐데
풀모이랑 투게더백은 또 용도가 다르잖아. 풀모이는 또 시간 재고, 제가 OMR까지 다 드린다 그랬죠. 시간 재고 정말 그 무서운 감성에서 약간 땀 흘리면서 풀어야 되는 거고, 얘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야. 어떻게 보면은 풀모이는 몇 문제 킬러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도움은 되겠지만 이거의 훈련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킬러나 킬러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분명히 수능에서는 평가원이 바보도 아니고 너네가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 따위를 내지는 않을 거야. 그 대신에 익숙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분명히 낼 거란 말이야. 생판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같이 긴 문제가 나오는 시대는 좀 지났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풀모의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문제 선별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N제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00문제만 드렸고 아시다시피 부족하시면 언제든 워크북 풀어보시길 바라고, 지금은 문제를 좀 많이 푸셔야 돼요. 복습도 좋아. 복습 끼고 가지만 반드시 문제를 많이 풀면서 내가 부족한 거 찾고 자꾸 새로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익숙한 거 말고 새로운 경험을 계속 해보면서 그것도 있어요. 약간 평가원에서 살짝 벗어나는 게 있을 수 있어. 왜냐면 누가 알아? 어떻게 나올지 누가 알아? 모르는 거거든. 약간 반경을 살짝 넓히고 난이도도 조금 높여서 봐야 되는 게 맞긴 맞아. 그래서 풀다 보면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을 하시고 또 복습을 하시고 하면서 경험치를 계속 쌓아 나가서 수능에서 그거를 이제 탁 터트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적게 풀고 시험 잘 볼 생각은 모르겠어. 평범한 사람이라면 나는 적어도 문제는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고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또 하나 살짝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나는 막 그런 말 잘 못해. 야, 내가 짱이야. 막 내 말만 들으면 막 솔직히 나 잘 그런 거 알지? 내 성격 알지? 나 잘 못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서 저의 그런 그 쇼잉이라 그러잖아. 야, 나는 막 이랬고 막 저랬어. 막 이런 거, 나는 그런 거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부디 저의 쇼잉이 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고 남은 시간 좀 잘 달려서 진짜 저의 자랑이 되어주시길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늘 기다리고 있고 또 바라고 있고 열심히 저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스스로 좀 만족할 만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자꾸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할 때 점검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공부하면서 반드시 제 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